안녕하세요. 오늘은 시골과 관련된 책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다들 시골에 대한 로망이 좀 있을 거예요. 저도 좀 그게 많이 있는데요. 정말 이사를 가고 싶어서 땅도 보러 다녀봤고, 진짜 이사를 정말 진지하게 계획을 해봤었는데, 어떤 땅을 사기 직전까지 갔었어요. 근데 그 땅이 알고 보니 길이 하나밖에 없고, 들어가는 입구에 길이 하나밖에 없고, 제가 사려는 땅과 그 입구의 땅이 주인이 달랐다. 그러니까 약간 시골에서는 땅을 사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이 그 진입로가 확실하게 있는지, 그 진입로의 주인이 있는지, 이런 거를 좀 확실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땅을 좀 포기하게 된 경험도 있었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시골에 관련된 책을 많이 읽어봤어요. 좀 유명한 책도 있고 한데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. 첫 번째는 안녕하세요 라는 책입니다. 이 분은 블로그를 하시는 분 같은데 약간 정말 리틀 포레스트 실사판이에요. 그래서 시골의 봄, 여름, 가을, 겨울을 완전히 담아둔 책입니다. 봄에 진달래부터 시작해서 목련도 만나고, 그리고 햇빛은 어떻게 변하고, 그리고 그때그때 이제 계절마다 수확할 수 있는 채소들을 어떻게 요리를 해 먹는지,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제 궁금해하는 시골에서의 사계절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. 그래서 시골에서는 보다 보면 직접 재배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저장을 하는지, 그 재배한 음식을 어떻게 활용해서 먹는지, 이런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내용도 있고, 그리고 이제 꽃이 이렇게 필 때마다 그 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, 뭐 한려나라고 하면 한려나 활용법, 한려나는 이제 비빔밥에 넣는 그 식물로 좀 유명한데 잎도 동글동글하고 되게 귀엽게 생겼죠.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한 활용법, 그리고 뭐 장독대의 내용도 있고, 뭐 꽃을 어떻게 예쁘게 말리는지, 그리고 뭐 가을이 됐는데 밤을 땄어요. 그래서 밤 조림을 하는 방법. 약간 여유로워요. 밤빵도 만들고 그런 책인데요. 읽다 보면은 참 정말 그 하루하루를 가득 채워서 예쁘게 사는 삶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거를 좀 알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. 그리고 이게 가장 솔직히 어떻게 최근에 읽은 책인데요. 나를 미치게 하는 정원이지만 괜찮아 라는 책인데, 뉴욕에 사시는 분이에요. 남자분이고, 이제 뭐 텃밭이라고 하기에는 되게 넓은 공간을 구매를 하셔서 뭐 사과나무도 심고 복숭아 나무도 심고 여러 가지도 이제 심고 관리하는 그런 책인데 정말 웃겨요. 어떻게 보면 사실 이렇게 옛날 이렇게 식물 관련한 책들을 보다 보면 굉장히 좋은 얘기만 적혀 있는 게 있어요. 심으면 바로 그냥 별다른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어느 정도는 고생하겠지만 그래도 그보다는 많은 결과물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 숨겨진 수많은 노동들이 있잖아요. 근데 그거를 굉장히 현실적으로 풀어놓고 그리고 굉장히 솔직하게 담아놓은 거라서 읽다 보면 정말 공감 가는 게 많이 있어요. 기억에 남는 내용은 이분의 아버지가 사과 농사를 원래 했었대요. 근데 자기가 보기에는 아빠가 사과를 유기농으로 키웠다고 믿었던 거죠. 근데 유기농으로 해도 절대 안 돼서 결국에는 약에 손을 대게 됐는데 그 약 냄새를 맡으니 아빠에게서 나던 냄새가 났다. 그러니까 아빠도 어떻게 보면은 약을 다 뿌렸었던 내용인 거죠. 그래서 자기도 이제 그냥 약을 뿌렸다. 포기하고 약을 뿌렸다. 유기농이란 없었다. 이런 내용인데 그 과정들이 정말 재미있어요.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정말 솔직담백하게 한번 볼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책은 시골의 발견이라는 책입니다. 이 책을 읽고 나면은 이 책을 들고 여행 가고 싶은 곳이 굉장히 많이 생길 거예요. 약간 시골을 변형해서
그 안에 뭐 관광지도 되고 아니면 숙박도 되고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요리사들이 재료에 대한 그런 욕심이 있잖아요. 이제 재료에 근간한 요리들. 그러니까 정말 좋은 재료를 쓰면은 맛있는 음식이 나오니까 직접 그거를 재배를 해서 그 요리로 만든 레스토랑. 근데 이제 시골 안에 있는. 그래서 시골의 정취도 느끼고 그런 여유로움도 느끼고 몸에 좋은 음식도 먹고 이런 공간에 대한 소개예요. 좀 약간 낡은 건물을 다시 개조해서 그 옆에 이제 농장도 있고 안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즐길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곳이 있어요. 과천에 마이알레라는 곳도 있고 그리고 저기 고양시 쪽에 플랜테이션이라는 곳이 있어요. 거기도 약간 하우스인데 그 유리하우스처럼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커피도 팔고 식물에 관한 것도 볼 수 있고 하거든요. 그리고 마이알레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거기도 굉장히 볼거리가 많이 있어요. 한참 찾아갔었던 기억이 나요. 사실 다른 나라 보면 진짜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. 굉장히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뭐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좀 약간 더 지속 가능한 그런 경영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봤고요. 정말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를 드릴 것은 12달 저작 음식이에요. 사실 일맥상통하죠 모든 게 이렇게 어떤 부분이 좋으면 거기에 따라오는 그 부수적인 것들이 다 있어요. 그래서 식물을 좋아하시면 나무류의 뭐 조리도구도 좋아하고 그리고 음식도 뭔가 인위적인 거는 싫고 그리고 뭐 시골에 관심을 가지시다 보면 이런 장아찌를 담가 놓는다든지 아니면 청을 담근다든지 이런 자연이 가진 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관심도 분명히 많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. 저도 여기서 마늘 장아찌를 지금 몇 년째 담그고 있는데 마늘의 보라색이 정말 예뻐요. 그래서 마늘이 나오는 제철에 그 마늘은 꼬투리가 잘 마른 것을 가지고 와야 되죠. 그래서 껍질을 까보면 보라색이랑 분홍색, 진보라색 이게 막 섞여 있는 게 있는데 그걸로 청을 담그게 되면 진짜 예쁘더라고요. 뭐 1차 절임이 끝나고 2차 절임을 하게 되면 그 2차 절임을 한 다음에 몇 개월 후에야 먹을 수 있는 장아찌. 그래서 이제 뭐 마늘을 5월에 샀는데 9월, 10월이 되면 그 마늘 장아찌를 그제서야 먹을 수가 있는 거죠. 근데 그때는 가을이지만 워낙 제철에 샀던 이제 재료다 보니까 정말 싱싱하고 훨씬 더 맛있는 아삭아삭한 맛으로 먹을 수 있는 정말 한참 담궜던 기억이 나요. 아주 이렇게 통을 그 통일해서 쭈르륵 놓게 되면 아시죠? 뭔가 되게 뿌듯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. 그래서 이것도 마지막으로 추천을 해드립니다. 시골에 관련한 책을 잘 보셨나요? 식물도 좋아하지만 시골에 있다 보면 더 가까이 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아무래도 공감을 하실 것 같아서 시골에 대한 책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그러면은 좋은 하루 되세요.